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 건물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3명의 무장괴한이 공연장 홀 내부와 외부의 상가에서 총기를 난사하면서 62명이 사망하고 14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면 무자비하게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도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인 겁니까? 네, 러시아도 이제 21세 이상이 되면서 이제 허가를 맡으면은 총기를 이제 호신용이라든가 뭐 사냥용, 스포츠용으로는 이제 그 구입을 할 수 있고 소진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총기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처럼 좀 이걸 더 강화해야 한다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대형 공연장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규모의 공간인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오갔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어떤 네. 공간인지에 대한 설명도 한번 우선 이그 크로커스 시티 몰인데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동대문 그 역사라든가 영등포에 있는 그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큰 공연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극장 또는 이제 쇼핑몰이 있는 데인데 약 지금 이 공연장 지금 사건이 발생한 데는 한 6천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아주 대형 그 공연장이었고 거기에서 아마 그 러시아의 이제 그 밴드가 공연을 막 지금 시작하려고 하던 참에 그런 이제 무장기한 한 4-5명이 침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여기서는 한 북서쪽으로 지하철로 한 45분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굉장히 조금 멀지 않은 곳이죠. 예. 그럼 그런 공연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에 벌어진 상황인지 아니면 상가를 오가던 사람들이 좀 공연장과 그 공연장 주변을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렇게 나왔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연장 쪽에다가 이제 총기를 난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0명이 그 사망을 하고 140-50명이 지금 다쳤는데 상당히 중태인 거 보면은 희생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라고 해도 이 정도의 총기 테러 사건은 러시아에서도 익숙한 상황 당연히 이렇게 드문 상황일 것 상황이죠. 같은데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는 수색 작업을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아무래도 이 대형 사고고 이제 화재까지 발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특수부대가 투입이 됐다고 그러고요. 여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경찰 병력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 뭐 연방 수사본부라든가 수사위원회가 아마 설치가 돼서 지금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이런 사건이 그동안 있었나를 좀 찾아보니까 1990년대에는 뭐 체첸 분리주의자 때문에 좀 사건이 잦았는데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 체제가 공고하고 나서는 뭐 이런 사건이 자주 있지는 않았다고요.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 났죠.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가 이제 회교 모슬렘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고 그 러시아하고의 그 회교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교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테러 분자들이 이제 진입할 수가 있는데 특히 2022년 재작년에 카불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테러가 나서 한 8명 정도가 죽었고 또 2017년에는 상트피터스버그의 그 지하철에서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15명 정도 그렇게 아마 사망하거나 다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대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런 테러가 났다 하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국가에서든 사실은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인 입장에서는 자국민인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는 없을까라고 또 그렇습니다.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좀 들어온 게 그리고 우리 있습니까? 현지 대사관에서도 뭐 언론에 알려준 바로서 현재는 지금 그 공연장이나 이런 주변에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피해는 신고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미국이라든가 영국 대사관은 2주 전부터
뭐 불특정하긴 하지만 이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 큰 집회 장소에서 테러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하고 사전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근데 이제 모스크바가 원체 큰 1,000만 이상의 도시다 보니까 뭐 되게 이제 그걸 소홀히 할 수 있다든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하여간 그 우리 모스크바에 있는 한 1,000여 명의 우리 그 한국인들 아마 특별히 그 이런 피해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 여부를 일단 계속 확인하겠다라고 대사관에서 밝히긴 했는데 그럼 혹여나 이제 네. 그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네. 혹여나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할까요? 글쎄요, 그 지금 그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뭐 즐겨하는 만일 그런 분이 있었다면 갈 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뭐 여러 가지 그 전쟁 상황에서 뭐 이런 드론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테러 사건을 발생시킨 주체는 누군가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인데 말 그대로 일단은 주장인데 실제로 IS에서 이번 일을 벌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상당히 높다고 거의 미국은 확정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1월 또는 3월 초에도 이 테러 이 ISK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손 지역에 있는 아예 그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는 테러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사전에 그 첩보를 러시아 이제 연방 수사국에 FSB라든가 이런 데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받고는 뭐 조금 뭐 조사는 했겠죠. 근데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또 이 ISK라는 그 단체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게 서방에 대한 그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슬람 국가를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는 모든 세력 그러니까 심지어 러시아는 물론이고 이란, 파키스탄, 탈레반까지 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 아주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과격한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사께서도 좀 그쪽에 신빙성이 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다 보니까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의심하는 시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물론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면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초기에는 막 그런 1차적인 의심을 했죠. 뭐 드론 공격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이제 무장 요원이 한 서너 명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 비보좌관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미국도 이건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지금 외교부도 이거를 이제 테러로 규정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칭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러시아 차원에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가 그렇다고 했든 아니든 이것을 명분 삼아서 전쟁을 좀 더 격화할 어떤 계기, 시발점으로 삼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이것에 이제 사건이 나자마자 이제 그런 푸틴 대통령의 이제 생각이 문제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받고 아마 이건 이제 진상 파악을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 하면은 당연히 그런 그 대응을 더 이제 확전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아마 이런 몇 가지 이제 첩보도 사전 첩보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황으로 볼 때 러시아가 그렇게 이거를 왜곡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에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2030년까지 러시아를 이끌게 됐는데 또 내부에서 이를 맞듣지 않아 하는 시각도 있다 보니 이런 테러 사건 자체가 푸틴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준 어떤 반증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정권의 이제 불안정성이라기보다는 정권이 처해 있는 위협이 정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도처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푸틴 대통령도 이런 그 서방의 첩보를 듣고서
공개적으로 한 3일 전에 이거는 서방이 뭐 우리를 협박하려는 음모고 또 이런 오히려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는 시도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거를 폄하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중동 이런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단순히 그 서방에 대한 위협만 아니겠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처를 해야 한 위험 요소가 많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원체 국경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는 굉장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험 요소들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 시간 박노벽 전 주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